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날씨가 정말 푹푹 찌고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덥습니다. 이렇게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씨엔 우리 몸의 근육과 또 관절에도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줄어들면서 이 관절 통증이나 근육 경련, 부상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무릎이 많이 쑤신다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두려움이 커진다면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콜센터에서는 무더위 속 심해지는 무릎 통증,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에 대한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장마가 끝나가고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밤에 잠을 설치시면서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수면 질 관리 중요하고, 두 번째는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친 사람 여기 있는데요. 오늘은 무릎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는 그림처럼 무릎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뼈와 인대 그리고 연골, 이 세 가지가 주머니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할 때 이런 복잡한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연골입니다.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이 반월상 연골, 이 두 가지가 항상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골의 손상이나 또는 치료 방법,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무릎 아프다는 분들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연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연골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염이 시작되는 건 연골에서 시작되지만, 연골에는 감각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골 손상들이 관절 주머니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물이 차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압력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관절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통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염 초기 증상 환자분들은 대부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엑스레이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바로 관절 연골이 얇아지는 현상이고요. 또는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지면서 두께가 얇아지게 돼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렇게 관절이 계속 망가지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생겼던 관절이 변형되면서 모양이 괴팍하게 망가지고 틀어지고 뼈가 자라고, 이런 소견이 있는데, 이때는 결국은 관절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정말 단계가 올라갈수록 무릎 관절이 탁 붙어버리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네. 있었는데, 마지막 4기에서는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일찍 오면은 좀 더 가벼운 치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 말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요. 조기에 치료하실수록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별다른 치료 필요 없으시고요. 네. 증상을 좀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정확하게 연골이 어느 부위가 얼만큼 손상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만 하면 관절염 말기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MRI 검사에서 연골 손상이 비교적 크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관절경 시술이나 또는 주사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요. 연골 손상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는 게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이식술로 마모된 관절 연골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시킬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치료가 늦어져서 결국은 관절이 계속 관절염이 진행돼서 관절염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옷자다리를 교정하는 경골 근위부 절거술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또는 전 치환술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을 때 오시면 수술밖에 답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통증이 찾아왔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술하지 않고 무릎 통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이건 어떤 원리로 우리 아픈 무릎을 치료하는 걸까요? 네, 증식주사 치료는 관절 연골이 망가지거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을 직접적으로 원상복구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 주머니의 변형이나 또는 인대 손상,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치료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손상된 연골 인대나 관절 주머니 주변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해주면 그 주사를 통해서 염증 반응이 인위적으로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재생하려는 재생 반응들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때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보다 두껍고 튼튼하게 재생되는 것 이거를 노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우리 상처 났을 때 이렇게 재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맞습니다. 게 증식주사 치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증식주사 치료의 특징들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장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 오래 시간이 걸리거나 입원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절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따라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감염 이런 위험성도 굉장히 낮고요.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나 관절 주머니 이런 연부 조직들의 손상을 재생시켜주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겠고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번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증상이 재발해도 이런 그 약물의 부작용이나 또는 약물의 내성 이런 거 걱정 없이 다시 또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 상당히 많으네요. 입원하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맞습니다. 또 부작용도 없는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릎이 막 열이 나고 맞습니다. 부어오를 정도로 통증이 네. 심하셨대요.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무릎 주머니 안쪽에서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 물이 차면서 관절 연골이나 인대, 관절 주머니 자체가 이제 물에 붉게 되는 것처럼 띵띵 불게 되는데 이러면 많이 약해지게 되고 강도도 떨어져서 많이 무릎이 흔들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술 전에 MRI를 보시면 무릎 주변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소견이 보이면서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도 시그널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그 무릎이 흔들리고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요. 여기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하고 나면 단단하게 물이 빠져 있고 인대도 두껍게 재생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어서 통증이 경감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하얀색 부분이 염증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네. 많이 좋아진 사례를 저희가 직접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주시고 계신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걸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린 통증이 있으시다면 또 무릎을 좀 딱딱 맞추는 소리가 들리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무릎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요. 치료 방법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4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많이 더우시죠? 네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70대입니다. 70대시고 어디가 편찮으실까요? 저는 오늘 무릎도 아프지만 무릎보다도 팔꿈치, 엘보가 아파가지고요. 전화드렸어요. 네,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시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팔꿈치가 많이 불편하세요? 네, 이 팔, 오른쪽 팔이요. 네. 작년 딱 1년 됐거든요. 네, 작년 8월 달부터 뭘 무거운 거를 들어서인지 아파가지고요. 네, 동네 정형외과 가가지고 주사를 2번 맞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맞을 때는 괜찮아요. 한 네. 몇 개월간은 괜찮더라고요. 네.
마지막 주사 맞은 게 2월 달에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씩 또 다시 아프려고 하는데 네. 이게 무거운 거를 못 들겠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엘보 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이게 심하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걱정을 그래요.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진찰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팔꿈치 정면 앞쪽을 바라보시고 네. 바깥쪽이 불편하신 거죠? 네, 바깥쪽. 네. 그러면 손목을 이렇게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네. 네, 뒤로 한번 올려보시고 다시 내려보시고 올리실 때는 손목을 막고 한번 올려보세요. 네. 어때요? 통증이 생기나요? 그래도 좀 아파요. 그렇죠. 네, 어머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근육이 무슨 근육이냐면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 이 바깥쪽에서 시작되는데 네네. 근육을 많이 쓰시면 힘줄이 자꾸 상처가 나고 또 안 쓰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줄의 강도보다 더 큰 일을 하시면 힘줄이 찢어지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근육이 이제 상처가 나니까 회복이 안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악순환이 계속 진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손목을 들어 올리는 거나 뭘 행주를 짜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이런 손목을 많이 쓰시는 운동을 안 하시면 좋은데 네.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런가요? 그죠? 그러게요.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게 되니까 자꾸 통증이 유발되고 근육은 회복이 되다가 또 손상되고 이렇게 반복이 소모전이 되는 건데 네. 치료는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말기 이렇게 세 개 나눠서 보면 초기 단계에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많이 쓰지 마세요. 이게 제일 네. 좋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은 지금 초기 단계 치료는 지난 것 같고 중간 단계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섣불리 세우는 것보다는 네.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인대가 얼마나 찢어졌는지, 네. 근육 파열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3분의 1 정도 50% 미만으로 파열이 있고 염증이 있다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하시면 좋아져요. 근데 그 주사 치료도 주사 치료도 한 번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것보다는 네. 주기적으로 증식 주사 치료를 해서 인대가 두껍게 만들어주면 통증이 네. 없어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근데 네. 제가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한번 주사 올해 초에 2번 맞으셨다 그러는데 네. 그건 아마 스테로이드 주사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주사를 자주 맞으면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을 하는데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증상을 없애는 데는 아주 탁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인대가 찢어진 걸 복구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절하게 증상만 조절하시고 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정밀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50% 이상 파열이 됐다 그러면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쭉 폈다가 주먹을 쥐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접히는 부분 바깥쪽으로 맞아요. 접히는 부분이 되게 아파요. 네. 그래서 이 오른팔을 잘 못 쓰니까 팔이 근육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좀 가늘어졌고요. 그래서 네. 좀 악력기 가지고 요즘에 조금씩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악력기 사용은? 어머니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유발하는 근육은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악력계는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이에요. 네네.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악력계 운동하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너무 이게 팔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네. 악력을 지금 좀 키워보려고 어머니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거다 그러면 강도를 네. 많이 세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악력계보다는 테니스 공이나 고무공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운동하시는 그런 운동을 추천해드리고 팔꿈치 관절이 너무 심해지신 분들은 제가 치료했던 분들 중에 거기에 고름이 잡혀서 화농성 관절염이 생기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시려면 중간 단계에서 잘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손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저희가 앞서 무릎에 적용해봤던 그 증식 주사를 맞습니다. 어머니께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손목으로 가야 되나요? 팔꿈치로 가야 되나요? 팔꿈치에서 치료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아까 이제 증식 주사 치료의 장점을 말씀드렸을 때 네.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제는 조금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좀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전문 병원을 좀 찾으셔서 이제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나의 손상 정도에 따라 주사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치료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더 큰 병원,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